오늘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는 5월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거대한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바늘이 2026년 5월을 향해 가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유예 연장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구상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5월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쏟아질까요? 아니면 매물이 잠기는 거래 절벽이 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슈부터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논란까지 세금의 창과 방패 싸움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사는 것을 인생 최대의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규제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반복하다 보니 시장에는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도 바뀌겠지라는 믿음 말이죠.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숨통을 태워주는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고 기본 세율만 적용해 주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조치가 관행처럼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자산 시장에 온기가 도는 상황이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믿음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최상층부에서부터 투기 수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이 다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를 넘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와 매도 타이밍을 완전히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부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양도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일까요? 그리고 1주택자에게까지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주택의 개념 재정립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법은 1주택자에게 꽤 관대했습니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었습니다. 그러 현 정부는 이것이 모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살지도 않는 집에 왜 혜택을 주느냐?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즉, 투기용 1주택과 실거주용 1주택을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구조적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시장의 풍선 효과 차단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주식에서 번 돈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과열된 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붙어 다시 집값을 폭등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두려운 악몽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1주택 갭투자까지 견제함으로써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길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물 유도를 통한 가격 안정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것은 5월 9일 전까지 빨리 팔아라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세금이 2배, 3배로 뛰니 그 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이죠.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안정됩니다.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를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세금이라는 채찍을 들어 기존에 잠겨있던 매물을 시장으로 끄집어내려는 단기 처방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감상을 거두고 실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차가운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이야말로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세 중과세율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기본세율인 6%에서 45%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유예가 종료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과세표준이 최고 구간이라면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 30%를 더해 무려 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으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82.5%에 육박합니다. 10억 벌어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내 손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습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살았으면 양도 차익의 80%를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정부가 시사한 개편안은 이 공식을 깨겠다는 겁니다. 만약 10년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공제 40%를 싹둑 잘라내거나 아예 일반 다주택자처럼 장기 보유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1주택자라도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매물 추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서울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5월 데드라인을 앞두고 일단 팔자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의 매물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증여 수요와 정권이 또 바뀌겠지 하는 버티기 수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세금 전쟁터 속에서 우리 이웃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를 앞두고 노후 대비용으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 2채를 사두었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던 소박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합니다. 노후 준비 좀 해보려던 건데 5월 이후에 팔면 세금으로 70%를 떼어간다니요. 지금 팔자니 제값도 못 받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무섭고 진퇴양난입니다. 김 부장님 같은 생계형 다주택자들에게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은퇴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반면 30대 신혼부부인 이대리 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좌절감만 맛봤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샀어야 했나 후회만 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든다니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재기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리 부부에게 이번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지만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박 과장님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사두고 지방 발령 때문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살 내 집인데 거기 안 산다고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거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도 있는 건데 말이죠. 이처럼 하나의 정책 아래 누군가는 억울함을, 누군가는 희망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욕망이 충돌하는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강경한 세금 드라이브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는 거래 절벽과 전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세금을 높이면 공급이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세금으로 다 뺏길 바에야 차라리 안 판다며 매물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매물이 사라지면 거래가 끊기고 오히려 가격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큽니다. 집값을 잡으려다 전세값이 잡히지 않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심화입니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여러 채의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핵심지의 비싼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려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 채만 가져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갖자는 심리죠. 이는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서울 핵심지는 더욱 견고해지는 K자형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무거워지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최근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것과 맞물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주식이나 채권 혹은 해외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면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가계 경제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정해졌고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설마 연장해 주겠지, 총선 지나면 바뀌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즉 중과세가 부활하고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하고 내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5월 전에 파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둘째, 1주택자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집 한 채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정부의 칼끝은 이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실거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법에서 거주와 보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듭니다. 셋째, 시장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주가, 인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전환기입니다. 단순히 세금 피하겠다고 급하게 매도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영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책은 변하지만 입지의 가치와 내 자산 체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참 어렵고 머리 아픈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시장으로 가는 성장통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숫자 속에 숨겨진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